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그녀들의 종목 콕!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장 마감후 만나는 힐링 마무리. 손유빈. 손현정. 박수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그녀들의 종목 콕톡으로 인사드리는 손유빈, 윤희. 손현정, 현희. 박수진, 진입니다. 윤희, 현희, 진이 이렇게 유현진과 주식 코치들이 함께 종목들을 콕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톡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매일 오후 4시에는 종목 콕, 종목 톡 속에 숨겨진 알짜 정보와 함께 유현진이 여러분들의 주식시장 힐링 마무리 책임지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유가 폭락에 급 반등했죠. 3대 지수는 5거래일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승 속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오늘 국내 증시 상당히 강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나흘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며 상승 반전에 성공했지만 만기일인 만큼 오후장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다시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며 상승 탄력은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따라갔습니다. 플랫폼 규제 완화에 네이버, 카카오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켰고요. 건설, 리모델링, 가상화폐까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또한 언제 갈까 눈치 보던 리오프닝 업종. 전일 미국 시장 리오프닝 강세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도 여행, 항공주 급등 양상이 나왔습니다. 특히 관리 종목 우려감에 지난 화요일에 폭락했던 모두 투어가 대장주 역할을 해내면서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이끈 종목들 속에는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유현진 그리고 주코치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을 콕콕 찍어서 종목이 보이는 톡톡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잘난 주식들부터 저 현희와 함께 만나러 가실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 첫 번째 종목은 GS건설입니다. 변화의 훈풍,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표, 바로 이 공약이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오늘 이 건설주가 활짝 웃었는데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GS건설의 의미 있는 성장 바람이 불어오는 걸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GS건설에 이은 다음 잘주 종목 역시 건설주로 DLENC입니다. 나도 다시 출발! 탄탄한 실적과 성장 모멘텀에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요. 특히 주주 친화 행보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DLENC 주가의 새로운 발걸음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주 다음 종목은 보성파워텍입니다. 날개를 다시 펴나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 원전 정책이었죠. 오늘 건설주와 함께 웃은 원전주인데요. 다만 장 초반 탄력이 강했었지만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두 자릿수 급등에 성공한 보성파워텍, 비상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의 잘주 다음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나도 정책 기대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가상화폐 연구 행정 명령 소식에 더해 윤석열 당선인의 이 디지털 자산법 제정 기대까지 기대가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책 날개를 타고 추세적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잘주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내내 우상향하는 예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어느덧 9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OTT 매출과 해외 프로젝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올해 다수의 작품 라인업을 선보이는 만큼 대형 제작사의 파워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난 주식, GS건설, DLENC, 보성파워텍, 비덴트, 스튜디오 드래곤 알아봤는데요. 이제 주코치들과 함께 오늘의 종목 콕 선정된 잘난 주식 톡 나눠보시죠.
네, 오늘 종목 콕톡 잘주부터 5종목을 알아봤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월요일 주코치들 만나보도록 하죠. 최성환 규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지점장,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반갑습니다. 보니까 지금 환이랑 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윤희, 현이, 진이 아닙니까? 네. 환이랑 헌이와 함께하는 월요일. 월요일이 아닌데 오늘은 목요일이죠. 목요일. 네, 어제 하루 쉬었더니 네. 목요일 맞아요. 월요일 갖고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한희님께서는 이제 처음 나오셨잖아요, 지점장님. 이제 저희 프로그램 처음 오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좀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처음 나왔고요. 참 좋은 시간, 뭐 네. 좋은 종목들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어디 가서 이제 환이다 막 이렇게 좀 들을 일이 거의 없으실 텐데 지금 좀 당황하셨죠? 네, 순간적으로. 네, 편안하게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잘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 이충원 대표님은 오늘 한국경제TV에 또 많이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목 이야기 저희가 좀 잘 들었고 종목들도 잘 가는 느낌이어서 네. 시청자분들 오늘 좀 주목하고 봐주시면은 또 수익률을 걷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잘주 종목부터 좀 만나볼까요? 네, 지니 씨가 한번 소개해 줄까요? 네, DLENC인데 오늘 건설주가 상당히 다 잘 갔습니다. 오늘 잘난 주식으로 DLENC 뽑아오신 분 누구시죠? 네, 접니다. 네, 환희님이시군요. 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건설주 아무래도 이제 GS건설이나 현대건설 오늘 모두 다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분께서 워낙 이제 이쪽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또 많으셨고 정책을 많이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게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민간 중심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전체 규모가 한 250만 정도 규모에서 그 중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게 한 200만 규모가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 250만에서 150만을 이제 그 수도권에다가 집중 공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민간 쪽의 중심에 이런 그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때문에 GS건설, 현대건설, DLENC도 강세를 좀 보였고요. 또 두 번째 이슈는 역시 세제입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이렇게 낮춰주거나 아니면 없애주거나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건설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대형 건설사들이 상당히 잘 갔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DLENC는 주가 탄력이 그리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셨나요? 네,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순서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차 이런 식으로 대형주의 어떤 포션이라고 해야 될까,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시총도 있고요. 이런 비중들 때문에 조금은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이 좀 더 강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은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그리고 또 성장성 등을 감안한다면 근데 지금 구간은 저평가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 또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DL건설이 이렇게 DLENC가 못 갈 때 왜 못 가지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싸게 사거나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결국에는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이충원 건설주 같은 경우에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급등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DLENC 하면 이제 DL이 이제 대림건설이 바뀐 거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니까 그 아크로가 강남에서 브랜드 가치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DLENC를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포인트들 어떤 거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DLENC, DL은 대림의 약자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그 고객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 이름을 그러니까 대림에서 인적 분할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대림건설은 아는데 DLENC는 뭐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그 DLENC의 또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디벨로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토지를 매입해서 또 분양해서 이제 착공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 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디벨로퍼가 이익도 많이 날 수 있지만 반대적으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불구하고 DLENC는 말씀하신 아크로라는 그런 브랜드, 그러니까 상당히 뭐 강남이나 서초 쪽에 가게 되면은 그 아크로가 네. 상당히 좀 많이 서울숲에 최근에 지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편한 세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디벨로퍼로서 수주가 확대가 되고 또 그리고 늘어난다는 부분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올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각 전 세계 글로벌 최근에 삼성전자 뉴스에 나왔지만 ESG 경영 관련한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투자를 하겠다. 또 환경에 투자를 안 하는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DLENC는 뭐 얼마 전에도 탄소 포집, 그러니까 탄소를 포집해서 이용하고 저장하는 이러한 사업과 또 수소 사업 이쪽으로 지금 확대하면서 이 친환경주 ESG 경영에도 상당히 지금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LENC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는 또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 요구하는 그 주주 친화 정책, 그러니까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배당. 현재 동사는 그 3년간 지배주주 순이익의 15%를 그 중에서 10%를 배당하고 또 5%를 자사주 매입한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글로벌 기업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3분기 기준으로 한 1조 9천억 정도의 순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현재 PER이나 PBR이 워낙 낮기 때문에 현대건설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GS건설 대비 약간 좀 덜 올랐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그럼 DLNC 우리 한번 DL 그룹의 지배 구조를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지금 DL 대림 산업에서 화학과 건설로 인적 분할이 되었는데 DL 케미칼과 그리고 DLENC 건설 부분으로 떨어져 나왔고 그 다음 그 밑에 또 DL 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DLENC에 포함이 되는 거고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DL 건설에 종속이 된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배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DLENC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유화 부분을 조금 떨쳐내면서 DLENC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건설 순수로 지금 떨어져 나왔는데 주가가 아직 못 가고 있는 이유 이게 가장 주주분들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DL 그쪽에서 지금 인적 분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물적 분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SK 케미칼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나오면서 바이오사이언스는 주가가 많이 평가를 받고 있지만 케미칼은 자회사 가치도 못 받다. 이런 그러니까 물적 분할에 대한 계속적인 이슈, 카카오가 최근에 또 이슈가 됐고요. 근데 이제 DLENC는 인적 분할, 그러니까 지분만큼 이제 이렇게 분할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신 거는 그렇게 분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유화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거 분리가 됐다는 걸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DLENC에 대해서 잘 그런 이름에 대해 모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주주 친화적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15% 정도 환원을 하겠다. 근데 현대건설에서도 3년 동안 이제 뭐 15%에서 20% 돌려주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경쟁사와 비교해서 DLENC 비교 우위, 주주 친화 정책에 있어서 비교 우위 어느 정도에 있다고 보세요, 대표님은?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사 시가총액이 한 2.5조에서 2.6조인데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3분기 기준 1조 9천억이 있고 작년에 단기순이익이 6천억 원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랑 작년에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번 게 거랑? 네. 지금 시가총액인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PER이 한 10.4배, 그리고 이제 건설업이 5.7배인데 대부분 건설업은 다 PER 5.7배 이상을 형성하고 있는데 DLENC 같은 경우에는 4.4배다 보니까 아까 저도 이제 그러면 왜 이게 좋은데 왜 못 오르냐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 뭐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에 주식을 담을 때 시가총액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규정상 정해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시가총액을 위에 거를 안 사고 아래 거를 사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를 먼저 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건설사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대우건설이 가장 강하게 올라왔는데 또 그렇게 이제 뭐 우리도 어떤 섹터를 보다 보면은 이 섹터에서는 이게 정말 빠르게 오른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DL-ENC 뭐 제 주주분들 아는 분들 보면은 그냥 걱정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약간 좀 그런 분들이 회사의 많으신 가치를 것 믿고.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게 주가 지금 상대적으로 안 오르면은 당연히 좀 뭐 기분이 안 좋거나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DL-ENC 같은 회사를 단기간에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많이 적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정확히 하신 것 같아요.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빨리 가냐, 좀 늦게 가냐, 그 차이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키 맞추기는 결국에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종 업계에 멀티플 PER을 키 맞추기를 해준다라면은 충분히 같이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수주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ESG를 언급을 해주셨지만 또 탄소 포집 관련해서 친환경 그룹으로 또 발돋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 좀 나눠주실까요? 네, 말씀드렸지만 뭐 이번 주죠. 얼마 전에 관련해서 탄소 포집 또 그걸 이용하고 저장해서 ESG 강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가겠다라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화 됐었고요. 상당히 뭐 건설 회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친환경 ESG 경영을 한다고 할 때 뭐 어떤 걸 해야 되냐 고민이 많을 텐데 먼저 이렇게 나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계획을 뭐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회사가 먼저 이렇게 내세우고 또 해외적으로 대규모 플랜트나 또 인프라를 또 하게 될 때 이런 부분에 같이 또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주를 굉장히 활발하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DL-ENC를 지금 특징적인 포인트를 한번 뽑아보자면 일단 대선 정책의 수혜를 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건설사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탄소 포집 플랜트 관련해서 ESG 모멘텀이 있다는 점, 여기다가 주주 친화 정책까지 꼽을 수가 있을 텐데 배당 성향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 저희가 계산을 하면 배당금에서 이제 당기순이익을 나누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배당 성향이 그럼 한 20%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럼 상당히 높은 편 아닐까요? 배당성 뭐 국내 기업들 지금 대비하면은 평균적 대비한다면 상당히 높아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배당 성향뿐만 아니라 회사가 자사주도 매입을 하거든요. 또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결국엔 또 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뭐 PER, PBR 이렇게 낮다고 해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 스토리가 있어줘야지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런 성장 스토리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투자 요소들이 플러스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DL-ENC를 보면은 정책도 밀어주고 또 시장에서 약간 대형주에 비해서 약간 소외되어 있기는 하지만 건설도 잘하고 있어서 실적도 잘 나오고 뭐 ESG와 뭐 친환경과 모든 것들이 지금 받쳐줘서 주주분들이라면은 DL-ENC를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앞으로 DL-ENC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 네. 물론 알아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업계에서 보는 목표가 어느 정도 좀 보실까요? NH투자증권 목표 주가 제시를 한 가격을 보니까 23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생각한다면은 10만 원 더 올라야 돼요. 그렇죠. 꽤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업사이드가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좋다라고 판단했지만 주가가 못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길게 보고 투자하신다면 건설주가 하나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투자를 하실 때 포인트 중에 건설주는 꼭 하나 있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뭐 현대건설, GS건설, DL-ENC, 뭐 대우건설 다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DL-ENC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백화점 안에 상품이 있는데 네. 뭐 저희가 명품 사려고 줄 서는 이유가 그걸 내가 소유하기도 하지만 되팔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나
뭐 GS건설 상승에 대한 그런 먹을 수 있는 폭, DL/ENC가 지금 아까 목표 주가 보았지만 그런 업사이드 폭을 비교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NH투자증권에서 23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녀들의 종목콕, 종목톡, 오늘의 잘주, 건설주, 그리고 DL/ENC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 지니가 여러분들의 투자의 팁을 하나 더 추가해드리고자 준비해온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지니의 리포트 콕톡입니다. 오늘 잘주로 선정된 GS건설과 DL/ENC 증권사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DL/ENC인데요. 저평가 이유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밸류에이션과 수익성 개선을 매력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6만 2천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DL/ENC에 이어 GS건설에 대한 리포트도 발표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은 건설사 그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건설주 토픽으로 꼽았습니다. 역시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6만 1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니의 리포트 콕 앞으로도 종목들의 따끈따끈한 리포트 담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잘주로 가져오신 네. 이충원 대표님 얘기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시장 변동성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2월 내내 있습니다.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실 OTT라는 K 콘텐츠라던가 이런 K 드라마가 작년에 굉장히 핫했었다가 최근에 좀 이제 조용조용 작년에 오징어 했었죠. 게임이 네.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 뭐 지유학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됐으나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개장할 때 음봉을 좀 그리면서 맞아요.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의외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할 때 콘텐츠주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뭐 티빙이라던가 웨이브라던가 뭐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거를 지금 잠깐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구독을 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대답을 그죠. 끊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있는 콘텐츠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기가 이제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논리로 봤을 때 최근에 특히 화요일 같은 경우 강세 섹터하고 이제 약세를 보였던 섹터가 결국은 원자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이 있는 섹터였냐 없는 섹터였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에 특히 이런 OTT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죠. 원자재 가격도 상관이 없고 뭐 약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기존에 이렇게 보던 드라마를 또 그 구독을 끊을까라고 했을 때는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이슈가 있었지만 올해 좀 쉬어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기대감이 또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해외 주식에서 봤을 때도 뭐 넷플릭스라던가 디즈니라던가 이렇게 OTT 시장이 좀 과열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디즈니를 보는 사람이 넷플릭스를 또 보고 네. 맞아요. 또 뭐 중국에 있는 분들은 아이치로 또 속독적으로 보고 이래서 콘텐츠 시장이 계속해서 파이가 커지니까 또 우리 K 콘텐츠가 더 좀 자리를 잘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외에도 이제 제이 콘텐츠나 뭐 에이 스토리나 뭐 많이 있잖아요. 키스트나.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을 오늘 이렇게 잘 주다라고 갖고 오신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해 뭐 OTT 매출에 대한 뭐 급증 기대감이랑 그리고 이제 해외 프로젝트 기대감도 있고 올해 32편의 라인업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실, 많네요. 32편. 제가 지난주에 기업 탐방을 갔다 온 곳이 에이스토리였는데 최근에 뭐 에이스토리랑 사마 네트워크스랑 이런 드라마 제작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주가가 좋아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굉장히 좀 작년하고는 다르게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OTT향 작품이 이제 판매가 7편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3편까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거의 2배네요. 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년 소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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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우리나라 게 지금 5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3위가 지유학이고
5위가 25, 21, 7위가 기상청 사람들. 너무 이름들이 다 어려워요. 지우학이 풀 네임이 뭐죠? 지금 우리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는. 그죠. 설명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또 보시는 분들이 네. 또 40대 이런 네. 분들은 지우학이 뭐야? 이렇게 하실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학교 아니야?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으니까. 또 9위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TVN향 대작이 있고 지금 네. 말씀해준 소년 심판 같은 경우에 OTT 이제 넷플릭스 쪽 그쵸. 향인 거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계속 캐시크 팔로우가 되고 있는 네. 그런 네.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이게 OTT라는 산업이 많이 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A스토리 탐방 갔을 때 담당자분한테 많이 여쭤봤었던 게 사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넷플릭스에서 돈을 주고 만들어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IP를 넷플릭스가 다 가져갑니다. 네. 근데 최근에 좀 뭐 좋지 않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한 지리산이 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맞아요. 거기에 또 에이스토리도 같이 네. 하고 했었는데 그 회사들의 강점은 IP를 자기네가 갖고 있어서 이거를 아이치에 팔 수도 있고 네. 디즈니에 팔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다른 거거든요. 물론 이게 그래서 최근에 이런 드라마 제작업체에 특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회사가 되게 대박 났을 것 같다라고는 네. 하지만 뭐 저도 정확한 후문은 모르지만 그 논리에 의하면은 딱 넷플릭스가 준 돈은 딱 이제 거기에 다 제작을 한 정해져 거고 있으니까. 재산권은 지적재산권은 넷플릭스가 가져간 거다. 물론 그 회사에 대한 인지도는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참 좋긴 하지만 중소형주로는 A스토리, 사마 네트워크스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뭐 업체들도 대형사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회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뭔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에 있다 보니까 피해갈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게 이런 드라마 제작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이 콘텐츠리가 이제 그 뭐였죠? 그 1위 한 거 제 드라마가 제이 뭐였죠? 컨텐트리 1위? 아, 네. 오징어 게임. 아. 오징어 게임 나왔을 때 기억이 안 나요. 확 떨어졌잖아요. 음봉으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선반영된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선반영의 그 부분은 매직.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이게 선반영이라는 것도 이게 주가가 또 많이 올랐어야 또 선반영에 따른 이제 그게 그게 이슈가 소멸이 됐다 하고 빠지는 건데 사실 뭐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업체들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빠지지도 않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뭐 외적인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럼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중장기로 봐도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지난해에도 뭐 전기차 소지업체가 왜 갑자기 그러다가 P2E 뭐 돈 벌 수 있어? 했던 것들이 사실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사실 저는 그러니까 못 잡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올해 여러 섹터 중에 한번 시세가 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질문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모 회사 CJ ENM이 제2의 스튜디오 이제 짓는다고 하면은 네. 이게 이제 경쟁 구도가 돼버리면은 이거에 대한 뭐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매출이 이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뭐 우려는 없을까요? 근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아, 그래서 1월에 빠졌다가 그리고 2월부터 다시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건가요? 물론 1월 달은 코스닥이 제 기억에 한 15.5% 많이 하락한 것 빠졌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약간 수급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좀 빠졌던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 사실 코스피 코스닥 하락률 대비해서 아마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뭐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예고가 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누가 저를 갑자기 저를 때리는 거랑 때린다고 때리는 거랑 이게 좀 아, 다른 뭔지 알죠, 느낌. 뭔지 알죠. 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네.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OTT 시장도 확대가 되고 K 콘텐츠도 글로벌적으로 사실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이게 시장이 넓혀지는 게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가치인 것 같고 이제 선반영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 32편도 이제 선반영 되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그 불안감이 있기는 그러네요.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미 아는 소재는 소멸됐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앞으로 이제 또 대작들이 나오면은 실적이 또 찍히니까 좀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목표 주가가 이제 늘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 네, 얼마까지 볼
볼까요? 저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 9만 원 정도 회복했던데. 네, 물론 네. 그게 뭐 한두 달 뒤에 간다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거를 중장기로 그러니까 단기로 어느 정도의 약간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아랫단에 있는 업체들을 매매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아무래도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좀 중장기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하고 계시는 또 너튜브에 들어와 계시는 시청자님들을 저희가 미주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누구니 하는 것처럼 이제 허니, 유니, 처럼. 허니지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주라고 부르긴 했는데 미주님들이 또 저희에게 어떤 질문들을 좀 남겨주셨는지 미주님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 씨 확인해 주실까요? 네, 아이디 피나리님이 슬슬 땅 파는 계절이 다가오네. 건설 쪽인 네. 거죠? 맞네요. 건설주 이제 건설을 얘기를 시작한다, 하니까 이렇게. 슬슬 이제 삽을 그죠. 네. 나를 첫 삽을 해줘야지 뜬다고 공사를 하잖아요. 하니까. 네. 네, 그리고 아이디션님이 예쁜이 삼총사 프로그램 보러 왔습니다. 원전주 두산중공업 상승폭 줄이는 이유 뭘까요? 요거 궁금했거든요. 원전주가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좀 상승폭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런 건설주나 그런 종목들은 이미 사실 대선 전에 올라왔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일자리 관련주. 근데 오늘 많이 올라왔었죠. 원티드랩 같은 종목도 그랬고.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네. 또 그런 소식으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건설주들이 유독 그쪽으로 수급이 쏠린 게 그동안에 올라온 게 있고 지금 그런 수혜 정책에 어떤 게 우선적으로 갈까? 라고 하면은 제가 마지막에 화요일에 그 마지막 날에 봤던 게 이제 대선을 하기 전 2030들에 대한 적극적인 또 공약을 했다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2030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아무래도 뭐 부동산, 취업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먼저 시장에 선 반영이 됐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올라왔었던 원전 관련주들이 좀 밀렸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유튜브를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제 못주 오늘 시장에서 또 약간 못난 모습을 보였지만 어떻게 좀 잘라질 수 있는 예쁜 주식들이 있는지 그 주식을 소개하도록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조금은 약간 못난 모습이었지만 앞으로도 예뻐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뽐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모주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악재 탈출 전략 성공적.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가 꾸준히 제기가 되는데요. 이제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다음을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제자리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인데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현대차에 이은 다음 못주는 케이카입니다. 나 떨고 있니? 최근 중고 전기차 가격이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가시화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케이카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다음 못주는 OCI입니다. 친환경 테마는 아직 유효하다? 오늘 시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던 신재생 에너지 정책 관련주가 다소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만 원대로 올라서 와 있기는 한데 앞으로의 향방이 궁금하고요. 친환경 테마주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여러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OCI에 이은 다음 못주는 LG전자입니다. 외국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의료기기 시장 공략 등 사업 재편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마음을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찾아와야 할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마지막 못주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더 얇고 가볍게 OLED, 폴더블 등 성장성을 확보하면서 올해 실적 전망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1월에 고점을 찍고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요. 주가는 언제쯤 얇고 가볍게 갈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못난 주식들 뒤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종목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힐링 토크 시작해 보시죠.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못난 주식 5종목 살펴보고 왔습니다. 먼저 못난 주식 중에 현대차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연초에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도 있었고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 뭐 이런 뜻일까요? 주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들고 오셨나요, 대표님? 네, 일단 최근에 3월 2일이었죠. 그때 현대차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고 3월 3일 오전에 기아가 같이 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또 그때 2, 3%대 좀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그 이후에 또 시장이 무너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니켈 가격이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거죠. 최근에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완성차 업체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은 니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면 차 만들어서 팔면 뭐가 남냐? 약간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더 안 좋아지겠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완성차 업체들이 그거를 원가를 이제 판가로 전이시켜서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그게 참 쉽지가 않으니까 사실 우리가 뭐 경제학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자동차값 비싸지면은 사실 그냥 안 사고 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먹는 거는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게 더 타격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또 마침 이제 현대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것 중에 니켈 가격이 8만 불이 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뭐 0.4% 정도 하락을 할 거다. 물론 그게 한 3천억 원 정도가 되긴 합니다. 네. 일단 추정치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뭐 되게 큰 금액인데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뭐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6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 1월을 보면은 애플카 이슈로 아직도 뭐 현대차가 그렇게 급등을 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 이후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지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겠지만 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더 이상 만약에 더 하락을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이제 환경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라고 분명 제가 시청자여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는 그 시점은 거의 다 오지 않았나. 그리고 생각보다 현대차를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기아는 그래도 잘 방어를 하다가 무너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뭐 반도체 쇼티지가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낙폭과대에 의해서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네. 그 LG라던가 또 현대라던가 오히려 지금 주주분들의 진짜 피눈물이 네. 가슴에 흐르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대차를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네. 아마도 현대차는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보다 옛날부터 계속 모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점이 작년 1월에 보니까 28만 9천 원을 찍고 네. 계속 흐르고 있던데 지금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면 좋다는 거는 당연히 나도 알겠지만 네. 언제부터 저점 매수를 시작해야 될까 이 부분 아닐까 싶어요. 사실 지금부터 좀 네. 물 타야 될까요?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일단은 굵직한 대외 이슈가 많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호가를 코스피 마지막에 보니까 외국이 물론 기관이 사긴 했지만 외국인이 4천억을 매도를 네. 했습니다. 네. 물론 동시 호가 때 코스피는 0.5% 정도 올라서 끝났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도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서 뭐 파생 얘기긴 하지만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 프로그램 매도라는 거는 결국은 바스켓 매도를 뜻하는 거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그냥 한 번에 다 때려버리다 보니까 이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그런 신흥국에 대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게 끝이 날까를 보면은 결국은 오늘 밤에 발표가 될 미국 경제 지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가 좀 지나간다면은 그때는 이제 좀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자동차 업체긴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수급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애플카 같은 갑자기 대형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저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올해 대외적인 이슈가 좀 지나가고 나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우리 모주로 되게 많이 소개되는 종목이에요. 벌써 한 2번째 정도 된 것 네. 같은데 사실 모주를 뽑는 이유가 이 못생겼지만 다시 예쁘게 가꿔서 다시 갈 수 있는 잘난 주식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꼽아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이제 악재가 다 반영이 되었다. 이제는 가야 된다. 이런 심리가 많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제 차량용 칩 쇼티지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러시아 관련해서 계속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또 니켈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밖에 손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린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거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물론 테슬라 주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물론 어제는 이제 많이 올랐어요. 전기차 네. 업종에서야 되게 지위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판가로 어느 정도를 전이시킬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당연히 시장 파이를 크게 가져가고 있는 1위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의 일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거에 환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봐서 그렇게 되면 현대차가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그 회사는 약간 암호화폐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뭐 1,200불까지 갔다가 또 최근에 700불, 도지의 아버지죠. 800불 때까지 맞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테슬라도 사실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자동차 업체들이 좀 쉽지는 않은 환경은 확실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이오닉 5가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네. 2022년 올해 7월에 이제 6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도 신차에 대한 기대감 대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계세요? 이게 참 애매한 게 2월 달이었나요?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을 봤을 때 시장이 꺾였는데 유일하게 제일 많이 팔렸다면서요? 팔렸다는 게 네. 현대하고 기아였는데 이게 뭔가 진짜 기대감이라는 게 요즘에 시장이 그렇게 막 생각보다도 크지도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오닉 6가 나온다 해도 사실 5도 진짜 잘 팔린 거고 뭐 유럽에서 오히려 그렇게 점유율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락을 하는 거 보면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가총 그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의 그 턴이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럼 뭐가 제일 많이 빠졌어? 라고 생각해 보면은 금융주 이미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도 많이 최근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고 현대차하고 기아가 계속 52주 신저가의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낙폭의 과대에 따른 반등이 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현대차는 지금 만약에 사 모으기 시작한다면 지금 이제 최저가 수준 아니니까 52주 저가. 지금 16만 9천 이제 17만 원 정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네. 상황인데 목표가는 그럼 단기적으로 얼마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목표가는 한 2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제가 자식이 없지만 한 달 내에 그럼 20만 원까지는 갑니까? 네. 그러니까 자식이 없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가총액 이렇게 상위 종목을 사게 됐을 때 너무 단기간에 뭐 고수익률을 원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조금은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멘트 중에 그 가장 재밌네요. 자식이 없지만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 지점장님도 자식이 있으시겠죠? 네, 물려주시겠어요? 딸이 둘이거든요. 네. 고2 중, 고2 중. 아이가 고1 중이네요. 고1 중. 네, 헷갈리네요. 네, 아빠가 딸의 학년을 잊으셨어요. 네, 딸들한테 물려줄 주식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 오. 것도 찾아서 네. 뭐 실제로 사서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아. 길게 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자식이 있는 그 부모님들께서 많이 보고 계세요. 우리 비주님들이. 하나만 좀 네, 그래서 네. 이거 말고 또 지점장님께서 사실은 이거 내가 사주고 있다 하는 종목들 좀 틈새로 알려주시죠. 네. 사실은 제가 아까 잠깐 그 스튜디오 드래곤 네. 아까 얘기하면서 잠깐 생각이 났던 게 그 월트 디즈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디즈니 약간 다르긴 하죠. 네. 근데 미키 마우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000살 됐을까요? 너무 많이 갔네. 우주 나이. 네. 우주 나이예요? 한 90에서 100살 됐나요? 네.
우리 그래도 꽤 항상 오래됐네요. 월트 디즈니 만화 보면 그 우리보다 앞에 다 이렇게 오빠 막 언니네요. 요즘에 그 책 넘어가면서 이렇게 항해하는 거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네네. 보시면 만화 같은 거 영화도 나오고요. 예, 사실은 이 꿈과 이렇게 뭐 사랑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월트 디즈니가 이렇게 저도 월트 디즈니 영화 나오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백년 기업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IP가 내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미키 마우스 이런 게 네. 내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다 보면 그걸로 사실은 머천다이저, 그러니까 뭐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그래가지고 뭐 옷도 아니면 뭐 최근에 뭐 무슨 빵 하나 되게 유명한 게 포켓몬빵. 포켓몬스터. 저희 딸도 뭐 GS25 가가지고 사 먹으려고 하는데 나요? 진짜 수가 주점장님 없어요. 이 얘기는 다음에 저희가 특집으로 또 다뤄야 될 것 같고 종목명만 아,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모주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 모주요? 네. 모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 주권과 그러니까 IP하고 연관된 게 내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회사들이 사실은 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회사거든요. 특히 일본하고 그때 뭐 소재 때문에 시끄러울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상당히 내재화하고 국산화하고 하는 게 뭐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의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회사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나의 주식이 됐을까요? 이게 주가가 상당히 잘 올라가다가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 재작년 주린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셨어요. 계좌도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동학개미 운동. 예, 맞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다양해지고요. 예,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고 뭐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좋을 때 주가가 빨갛고 막 이뻐 보이거든요. 사실은 뭐 차트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뭐 전고점도 돌파하고 막 근데 그때가 사실은 좀 약간 과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좋긴 한데 주가 측면에서는 좀 과열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쭉 빠져 있고 관심 없을 때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제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OLED TV 소재 또는 이제 폴더블 폼 필름 소재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빠졌던 이유가 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셨어요? 제일 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보고서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네. 뭐 전체 증권사들이 다 뭐 실적도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이미 이제 많이 오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익 실현, 차익 실현 욕구들이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리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둘 이제 어떻게 이익 실현도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 빠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지그재그 중에서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지고 정말 좋아요. 그런 회사가 있으면 내 재산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투자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내가 좀 배팅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그 시기가 있고 또 이렇게 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쉬는 기간 같아요. 특히 이제 폴더블 폰이 삼성이 작년에 상당히 히트를 쳤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무겁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사용하기 좀 불편하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 이렇게 제가 가끔 이제 얘기 들은 거는 이렇게 펴다가 이게 깨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그런 개선되고 더 얇아지고 더 가벼워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이제 폴더블 신형에 대한 이 실적 효과까지 조금 가져갈 수 있는데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얼마까지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올해 매출이 뭐 5,500억,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 시장의 컨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뭐 상당히 큰 폭의 영업이익이 120%가 올라갈 정도로 실적이 좋았는데 지금 키움증권 목표 주가 67,000원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4만 원대 초반이니까요. 네.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아까 그 디즈니 얘기하다가 저희가 끊어버렸는데 그래서 무슨 종목이라고 하고 듣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종목명 한번. 저는 우리나라에 그 월트 디즈니 같은 회사가 하나 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로라라고 아, 있거든요. 오로라 알죠, 네. 알죠. 완구 회사. 예, 왕구회사인데 유호화 친구들. 네. 네, 네, 있습니다. 그럼 오로라 이제 저희가 좀 기억을 해두고 여기서 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마감 후 만나는 주식시장 힐링 마무리 유현진 그녀들의 종목 콕톡 내일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과 투자에 대한 의견 저희는 내일 오후에 4시에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네, 꼭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